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좋죠. 왜냐하면 5월 4일에 있었던 RN 인스트럭터 1차 면접을 굉장히 흡족하게 잘 치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글쎄요, 뭐 자기 자랑 내지는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잘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간호사로 미국에서 산 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루고 싶던 꿈들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굳이 이 자리가 아니어도 여기에 구직하지 않아도 내 행복이 크게 타격을 입는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감정적인 행복의 수준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정말 크게 공감하는 요즘이고요. 예전에 처음으로 간호사로 구직할 때 매번 낙방할 때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저는 200곳이 넘는 곳에 지원했다가 낙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낙방할 때마다 느꼈던 좌절감과 실망감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실패하는 것들이 저에게 주는 것들은 진심으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없었어요. 교훈은 무슨 당장 막 눈물부터 나고 막 마음이 점이고 막 그러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가 실패를 통해서 뭐 교훈을 얻고 괜찮아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 근데 이렇게 10년쯤 더 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는데도 항상 선한 영향력 나누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인터뷰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이번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얼마나 그 말씀들이 힘이 됐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응원이 됐는지에 대한 그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무려 2분이나 지났지만 시작을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RN 인스트럭터 1차 면접을 보고 난 이후, 이전과 이후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느낌들이 어떤지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서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는 영어와 별개로, 영어 실력과 별개로 반드시 따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미국 간호사로 일한 게 10년이 넘는데도 인터뷰 준비라는 걸 따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찾는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아니면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내용이 좋으니까 나도 좀 팁으로 삼아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 전문가의 코칭을 받은 경험은 한 적이 없는데 인터뷰 준비를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CNN 인스트럭터로 2차 최종 면접에 올라갔을 때 1차는 7분, 2차는 4분의 면접관과 제가 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임하게 됐는데, 특히 최종 면접에서 면접을 보시는 그 면접관분들이 저에게 계속 추가 질문을 하시면서 난 이 사람한테 이런 답이 듣고 싶은데 왜 이 답이 안 나오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저에게 추가 질문을 주시는데, 답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There is something I'm missing, but I don't know what I'm missing. 내가 놓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나도 모르는 이제 그런 굉장히 답답한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은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낙방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이후에 공지가 있었던 이 RN 인스트럭터 자리에 지원했고 또 1차 면접이 다가올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면접에서 내가 뭘 미싱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준비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된 거지를 너무 모르는 상황이어서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제 주위 친구들이라면 뭐 다 간호사고 간호학과 교수고 그런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내가 아는 코칭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볼래? 하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 60대이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미국 여자분인데, 그분에게 1시간 반 동안 $285를 내고 코칭을 받았는데, 따라서 그분의 코칭을 받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RN 인스트럭터 1차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제 느낌은
너무 잘했어. 너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고, 그리고 면접의 형식에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전문성 있게 답을 했다는 느낌을 저 자신이 받고요. 그리고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내가 한 뼘 성장했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팁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응모하고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팁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뭐 30분이 뭐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아마 영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줌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감사를 좀 돌려드릴 수 있는, 응원을 돌려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의 스케줄과 더불어서 이 이벤트의 기회가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노트 테이킹 해놓은 부분을 보고 차근차근 놓치는 부분 없이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5월 8일 오전 시각이고 결과는 5월 13일 이전에 발표가 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미국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캘리포니아, 제가 머물고 있는 주에 저는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시계로 미국 시각을 제대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셋업을 하실 때 로스앤젤레스 LA 타임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5월 18일 월요일 날 2차 최종 면접의 기회를 제가 미국 기준으로 갖게 되는데, 저도 면접 준비를 하는 중이거든요. 물론 아직 1차 면접의 결과가 발표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넘어서서 1차 면접을 충분히 잘 봤기 때문에 2차 면접의 기회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여 1차에서도 최종 면접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언젠가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도 교수직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공부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줌인이라는 미팅으로 만나게 될 시각은 미국 시각으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9시 이후가 되겠고, 한국 시각으로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약 한두 시간 정도, 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팅을 가져볼 텐데, 우선 응모 기간은 미국 시각 5월 18일 오후 6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한국 시각으로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5월 20일 오전 10시까지 도착하는 응모에 한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최종 면접이 5월 18일로, 미국 시각 5월 1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응모에 대한 관리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응모 기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그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다만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받을 텐데요. 이 디렉트 메시지는 유튜브 첫 화면에 보시면 데스크탑 모드를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동되는 버튼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DM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나이, 계획된 구직할 병원이나 학교의 이름, 약어 말고 풀텀으로 주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계획되어 있는 면접의 날짜, 또 만약에 있으시다면 5번째로는 이전에 영어 면접을 봤다가 실패한 경험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6번째로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어 면접 코칭의 이유, 형식의 구애 없이 메시지로 편안하게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되 저는 여러분께 이메일로 개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통보는 미국 시각 5월 20일 오전 10시 전까지, 한국 시각으로는 5월 21일 오후 2시까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1차 면접에 합격하면 이런 줌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1차 면접이 만약에 안 된다면 글쎄요, 그냥 한 번 정도, 어차피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상태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도움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2차 면접에 합격해서 정말 정교수가 됐다 그러면 뭐 책을 쓰고 아마 꾸준히 이런 인터뷰에 도움이 될 만한 미팅을 가져보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계획을 가져봅니다. 그럼 선별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미국 간호사 면허증 있으셔야 되고 한국 국적자이고 동시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의 하나고요. 앞으로 1년 이내에 취업이나 진학 같은 영어 인터뷰가 계획되어 있는 분,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미국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본인이 능력 여하에 따라서 리소스를 적게든 크게든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리소스가 굉장히 좀 리미티드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딱 두 분과 제가 세 사람이 인터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만약에 지원자가 몇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시라면 그분과 할 거고요. 두 분 이상이시라면 주신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절박하신 분, 정말 필요하신 분, 실패 경험이 많으신 분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미팅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뭐 없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강연, 무료 강연의 기회를 가질 때도 저는 한 4-5분 정도 와서 같이 조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 자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팁을 좀 드리는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 만나러.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어쩌면 두 분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제가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또 저를 탓하지 마시고 그냥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안 됐거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뭐 꿈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후에 함께 하시게 될 분께는 제가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나 인터뷰가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어떻게 필요한지, 병원에 응모한다면 응모하는 병원의 그 구인 공고라고 하나요? 구인 광고? 거기에 나온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만 해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메일로 저한테 정보를 좀 미리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저와 나눈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팁을 직접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면서 저를 리퍼하는 것은 노 땡큐예요. 왜냐하면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또 이야기는 이렇게 한 달을 건너면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리퍼하는 자료 공유는 불가하고, 또 상담 중에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내용들은 교육을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선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분들께 팁을 드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다더라 하는 정도로는 나눔을 갖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미팅 전후에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조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솔직할 것,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것.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런 거 해서 괜히 그야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닌가, 너무 얼굴만 팔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고요. 그냥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적인 것, 언어적인 것, 이런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인 친구가 없고 간호사로 일하는 주위에 지인이 없고, 따라서 조언을 받은 적이 없고 또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없는 분들은 이 질문은 왜 하는 거지? 무슨 답을 기대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하면 상대방은 나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미지가 풍겨질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물론 주관적인 개인차도 있겠지만 이해하기가,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로 글쎄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게시물에 관련돼서 지금 나눈 이야기와 관련돼서 게시글을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글쎄요,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저는 다만 노력할 뿐 결과에 대한 뭐 승패 내지는 유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고 싶고 동반자이자 또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또 영어를 외국어로 쓴다는 그런 힘듦, 스트러글링 하는 부분도 분명히 공통적인 느낌들이 있거든요. 또 당시에 실패한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저도 가져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서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께 코칭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해요. 좀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너무 한국말을 그동안 오래 못해서 좀 입술 좀 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